정부가 18조 원의 돈을 푼다고 합니다. 이 막대한 돈이 우리 집 식탁 물가에, 그리고 내가 매달 받는 연금의 가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잠시 후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만 믿었다가 생활비에 허덕이게 된 한 은퇴자의 이야기, 그리고 같은 상황을 발판 삼아 오히려 가게를 일으킨 한 자영업자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정부가 푸는 돈이 당신의 노후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퇴자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0대 중반인 김영수 씨는 평생을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안전하게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고 있었고, 여기에 국민연금을 더해 아내와 두 식구 월 280만 원의 고정 수입으로 나름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빠듯하지만 아내와 함께 가끔 가까운 산에 오르고 손주들 용돈 주는 재미로 만족하며 살았죠.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김영수 씨도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동네 정육점에도 단골 칼국수집에도 활기가 도는 것 같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자주 가던 칼국수집 메뉴판에 흰 종이가 덧붙여졌습니다. 가격이 1,000원씩 올라 있었습니다. 매주 장을 보던 동네 마트의 두부 한 모 가격, 콩나물 한 봉지 가격이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금액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 자영업을 했다는 한 네티즌이 지원금으로 장사는 반짝했지만 제품 원가는 매달 올랐다 고 토로했던 그 경험담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부채가 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은 물가 상승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다 고 경고했는데,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 부부는 가장 먼저 취미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한 달에 4번 하던 외식은 이제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준다기에 좋아했는데 이게 결국 내 노후 자금의 가치를 깎아먹는 부메랑이 될 줄은 몰랐다 는 김영수 씨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그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도둑에게 매달 연금의 일부를 속수무책으로 도둑맞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박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박정희 씨는 작은 골목에서 10년 넘게 백반집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라는 혹독한 겨울을 겨우 버텨냈고, 노후 준비라고는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 우산 공제에 매달 얼마씩 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추경 논의가 시작되자 박정희 씨는 주변 상인들처럼 그저 손님이 반짝 늘겠지 라며 막연히 기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 코로나 지원금 때의 쓰라린 경험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은 잠깐 늘었지만 이내 소비는 뚝 끊기고 오를 대로 오른 임대료와 재료비 청구서만 손에 남았던 기억 말입니다. 그녀는 이번 지원금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원금이 풀려 매출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딱 한두 달을 골든타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늘어난 매출은 생활비에 보태는 대신 가게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데 전부 재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낡아서 덜컹거리던 주방 환풍기를 바꾸고 배달 앱에 올릴 메뉴 사진을 돈을 들여 전문가에게 새로 찍었습니다. 예상대로 지원금이 풀리자 가게는 오랜만에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씨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승부는 지원금 효과가 끝난 후부터였습니다. 깔끔해진 주방 환경과 먹음직스러운 사진 덕분이었을까요? 배달 앱을 통한 신규 주문이 꾸준히 늘기 시작했고, 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가게에는 새로운 단골 고객층이 형성되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말합니다. 정부 돈은 마중물일 뿐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이더라고요.
자, 우리는 방금 평범했던 두 이웃,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의 엇갈린 운명을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희비를 가른 걸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정된 연금 수입에 의존하며 물가 상승이라는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된 수동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은퇴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반면 박정희 씨는 추경을 예측 가능한 변수로 보고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바꾸는 능동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팽팽하게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의 분석처럼 지금 한국 경제는 침체기라 13조 원 규모의 재정 확장만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성균관대와 한국은행의 공동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부 부채가 1% 늘어날 때 소비자 물가는 최대 0.15% 상승할 수 있다. 며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느냐가 아닙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노후 자금의 운전대를 막연한 기대감이나 정부 발표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506 공세대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비책은 방패와 창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를 단단히 점검해야 합니다. 내 돈이 잠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퇴직연금 DC형이나 IRP 연금저축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만약 모든 돈이 이자가 거의 없는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묶여 있다면 물가 상승기에는 그 실질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서 물가 상승률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 예를 들어 일부 주식형 펀드나 ETF 등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때입니다. 둘째, 소비 부양의 흐름을 기회로 만드는 장을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만약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면 박정희 씨처럼 단기 매출 증가를 가게의 체질 개선이나 온라인 홍보 강화, 고객 관리 시스템 도입의 기회로 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소비가 활성화되는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들을 위한 여가나 건강 관련 프로그램 혹은 지역 기반의 작은 커뮤니티 활동 등에서 새로운 역할과 수입원을 모색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셋째, 거시적인 눈을 길러야 합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곧 내 연금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적했듯이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추경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 재정의 악화는 결국 미래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내 노후의 근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18조 원의 추경 예산은 우리에게 분명 기회이자 위협입니다. 정부는 물가가 1.7%로 안정되고 있다. 며 경기 부양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든 내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와 작은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창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준비된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거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우리 모두의 든든한 노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